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적분 가능성은 내용이 조금 훅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미적분학 시간까지는 적분 가능성보다는 적분 가능한 공간을 줘놓고 그 상에서 계산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미적분학 시간에는 죄다 그냥 적분 되는데 계산해봐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상합이랑 하합 정도를 얘기해서 러프하게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소개하고 있었지만 지금 교육과정상 다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진 않죠. 근데 저희가 그걸 고려하는 게 실어서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고려 열심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정의하려면 분할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균등하게 쪼개는 작업으로 정적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균등하게 쪼개가지고 n등분을 취한 다음에 요게 n분의 1짜리 길이가 될 테니까 그 포인트마다 찍어서 하합이랑 상합 정도를 계속 취해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얘가 지금 잘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그러니까 분할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차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만큼 혹은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분할에 대해서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분할 자체는 일정하게 나누는 균등 분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할이 있어요. 분할을 보통 x제로부터 n개로 쪼개진 포인트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각 포인트들이 이제 분할점들이 되겠죠. 보통 디노트는 A 구간부터 B 구간까지에 대한 분할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A 포인트가 되고 얘가 항상 B 포인트가 되고 그 내부는 이제 적정히 쪼개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분할들의 셋이 되죠. 그러면 MK라는 걸 일단 정의하고 싶은데, MK는 뭐냐면 fx들의 모임을 슈프리멈을 취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IK가 여기서 또 뭐냐라고 하면, IK는 소구간이라고 해서 XK-1부터 XK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을 잡아놓고 거기서의 소구간 IK를 잡고 그 소구간 상에서 제일 큰 값을 초이스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닫힌 구간으로 잡는 건 이 슈프리모의 존재성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스몰 MK라고 하면 fx에 대한 인피멈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IK는 그대로 잡히겠죠. 그래서 일단 MK와 스몰 MK를 정의했는데, 여기서 이 분할에 대한 상합, 분할 P에 대한 상합을 이렇게 UPF라고 써요. 그러니까 F에도 종속받고 P에도 종속받는 상합인 거죠. 데피니션은 뭐냐면, 서메이션의 캐피탈 MK의 델타 K, K는 1부터 N까지. 여기서 델타 K는 뭐냐 하면 이 구간의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델타 K를 정의하고, 그래서 이제 절대값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요걸 이제 상합이다, 어퍼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썸의 L을 따서 LPF라고 쓰는 녀석은 하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스몰 k, 작은 애들을 뽑아서 서메이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합, 하합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사항은 리만이 정했던 리만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맞는데,
리만이 정의했던 방법은 리만 합을 이용을 해서 적분행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좀 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거냐면 리만 합을 가운데에 둘 수 있는 이 어퍼섬과 로우섬을 잡아놓고 어퍼섬이 제일 작은 녀석, 그 다음에 로우섬이 제일 작은 녀석을 고려했을 때 이 둘이 같아지면 얘를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한 다르보의 필충 조건, 필충 정리죠. 필충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리만 적분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만 합에 대한 얘기는 이제 빼놓고 얘기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어퍼섬과 로우섬을 지금 고려하기에 좀 힘든 건 뭐냐면 이 파티션 자체가 임의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만약에 이제 정의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파티션들을 죄다 들고 와야 되겠죠. 함수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파티션들을 죄다 들고 와서 제일 작은 녀석과 제일 큰 녀석을 고려해서 걔에 대한 데피니션을 일단 내려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툴들과 정리들을 만드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 상황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깊게 있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데피니션 정도만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해보죠. 일단 어퍼섬과 로우섬을 이렇게 정의했고 이걸 가지고 상적분과 하적분이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쑥 지우고 상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위에다가 적분을 취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진짜 적분에다가 뭘 한 게 아니라 표현만 이렇게 한 건데 뭐에 대한 데피니션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이 파티션 P에 종속받는 어퍼섬들을 방금 정의했었는데 얘네들을 죄다 뽑아오는 거죠. 이 AB 구간상에 있는 모든 분할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상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퍼섬이 엄청 큰 거는 막 크게 넘어가서 의미 없게 돌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큰 값들 중에서는 제일 작은 값을, 그 다음에 작은 값들 중에서는 제일 큰 값을 고려해서 둘이 같아진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여서 상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렇게 인피멈으로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적분이라고 하면 이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긋는데 얘에 대한 정의는 이번에 로우썸들을 들고 와서 얘네들 중에 슈프리멈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적분 가능한 상황을 지금 고려하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합들이 제일 작은 걸 그러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제일 작은 걸 고려하게 되면 거의 이 면적에 해당한 상태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 하적분들을 제일 큰 걸 두고 오면 그냥 막 잘게 쪼개가지고 제일 큰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런 상황은 아마 그 면적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올 테니까 상적분이랑 하적분이 같아지는 상황이 결국 우리가 고려하고 싶었던 적분 가능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 라는 걸 적가 이렇게 그냥 줄여서 써보자면 AB 상에서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데피니션을 다르보의 정의를 따라서 이 상적분이랑 하적분이 같아지는 상황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적분 가능성이라는 건 실제로 리만 적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맞지만 다르보의 정리를 통해서 재정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루딘 책이나 아니면 그 바틀 같은 책 보면 달리 정의되어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좀 다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도 그냥 같은 정의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면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 뭐냐면 결국 모든 파티션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 모든 파티션을 고려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인피멈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에서 흘러가는 방법은 적당한 델타에 종속받는 분할을 잡아주면 그게 존재성만 보장이 되더라도 적분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그 의미를 결국 분할열의 의미로 끌고 가서 우리가 보통 배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적분해 정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교육적 정의겠죠. 그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 상적분과 하적분에 대한 얘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해석학은 사실 발생이 함수를 따라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데피니션을 만족하기 힘든 펑션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디리클렛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깨졌을 때 적분이 불가한 느낌을 가리기 위해서 무리수는 0으로 유리수는 1로 고정시킨 이런 디리클렛 펑션을 생각을 해서 이 디리클렛 펑션이 적분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상적분과 하적분을 고려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의 파티션을 고려해보자. 이거를 한 0,1까지만 고려를 해볼까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만 이렇게 고려를 하는데, 어퍼썸을 고려해보게 이 펑션에서는 어차피 유리수의 조밀성 때문에 항상 그 유리수 값들이 찍혀 있죠. 어느 구간마다. 그러면 이 구간마다 결국 1을 찍는 상황을 지금 고려할 수 있으니까 얘에 대한 표현을 한번 취해보자면, 원래는 데피니션상 이 형태가 되는데 얘가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K가 그냥 구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해 놓은 녀석이니까 0부터 1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로우썸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몰 mk가 되는데, 스몰 mk 입장에서 보면 무리수의 조밀성이 또 존재하잖아요.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항상 0을 고정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임의의 분할을 들고 와도 항상 1과 0이 보정된다고 했으니까 이 상적분에 대한 것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적분에 대한 것도 0이 될 테니까 둘이 달라지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펑션은 적분 가능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부터 어떻게 흘러가냐면 얘가 유리수만큼 가상계만큼 연속성이 깨지는 펑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혹은 무리수만큼 비가상계만큼 깨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작업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토머스 펑션에서 또 적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작업으로 갈 수 있죠. 토머스 펑션에서는 적분 가능성이 이제 보장되는 상태까지 가는데, 실제로 그게 무리수에서의 적분 가능성의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추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적분 가능을 얘기해 줄 수 있냐, 불연속의 개수가 몇 개만큼 나야지 적분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냐 라는 논리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논리로 가면 이제 매저론, 측도론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임용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범위여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실해석적인 얘기에 대해서 소개